오늘 할 내용들은 이제 주로 실무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바라보는 그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계약에 뭐 여러분들 그 전에 뭐 공부를 하셨는지 뭐 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계약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많지만 컨셉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의 그 컨트랙 컨셉이라고 있는데, 그 컨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조항들, 그 다음에 계약이 이제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나타내는 거지만, 요즘은 그 국제 거래나 이런 걸 하면서 법규상 반드시 이제 둬야 되는 조항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기본적인 계약 이외에 주로 이제 국제 계약에 쓰이는 계약들, 뭐 그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에 관한 내용들,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은 어차피 그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죠, 그죠? 협상을 통해서 하고 그 협상의 결과를 이제 계약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상의 결과를 모두 적었다 하더라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나 아니면 계약상 적은 내용이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퓨트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사자가 어떻게 인텐션, 의도를 했는지, 이게 이제 그걸 쫓아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그 코스 오브 딜링이 어땠느냐.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컨스트럭션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당사자의 인텐션을 쫓아서 하는 거고, 컨스트럭션은 법 원리를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때 그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course of performance, 그 다음에 이제 course of dealing, 그 다음에 usage of customs. 그 이행을 과거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대금을, 물건을 주고 예를 들면은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게 관행적으로 계속 그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그 이번 거래 말고 이전 거래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왔으면 새로운 계약을 했더라도 이번 계약도 그런 식으로 계약이 이행이 될 거다 하는 그 콜스 오브 딜링, 예전의 어떤 계약의 이행 과정, 그 다음에 콜스 오브 퍼포먼스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계약의 이행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약품을 파는데, 약품을 팔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며칠 내에 보통 뭐 대금을 결제하더라, 이런 그 당사자 간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그 전체적인 업계에서 쓰이는 그 거래 관행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의 원래의 의지가 뭔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mbiguous한 거는 이제 가장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계약에서. 그래서 ambiguous한 게 있으면은 그 뜻을 쫓아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ambiguous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론으로 나온 게 이제 parole evidence 룰이다. 뭐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그 parole evidence 룰이 있는데, 이 parole evidence 룰은, parole이라는 건 이제 구두로 말하는 거거든요. 구두. 보컬. 그러니까 구두가 parole이고, 이가 여기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석방 이런 거죠, 그죠? parole.
발음은 같은데 스펠링이 이가 더 붙으면 가석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parole evidence 룰이 아까 전에 interpretation에서 당사자가 의도한 걸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외부의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이거에 관한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parole evidence 룰은 기본적으로는 그때도 얘기를 했듯이 서면 계약 당시에 당사자들이 그 서면 계약에 적은 내용들이 완전한 계약이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written contract as a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그죠? 당사자 합의의 최종적인 거다. 그래서 그 전이나 동시에 이루어졌던 이제 서면이나 오럴 그 parole로 한 것들은 그 계약을 어떤 변경을 하거나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없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parole evidence 룰이 그 저번 시간에 한 그 statute of fraud랑은 다르다. statute of fraud는 그 statute of fraud, 그다음 parole evidence 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같은 이제 구두 계약, 서면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statute of fraud는 어디 나옵니까, 이게? 어디에 나왔죠, 이게? 포메이션에 나왔죠, 그죠? formation of contract, 그게 나온.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의 그 성립에 관한 문제. 성립 중에서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offer, acceptance 있고, 그다음 consideration이 있는데 그걸 상대방이 디펜스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서면이 있어야 되는데 서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statute of fraud 위반이다,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거고, parole evidence는 interpretation, 그죠? interpretation의 그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의 evidence, evidentially 그 룰이고,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substantive 룰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증거로서 서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고, substantive parole evidence 룰은 이 계약 자체는 서면에 있어요. 서면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그걸 이제 따지는 문제죠. 그 다음에 그 statute of fraud는 그 오럴 contract 있을 때 문제고, 이거는 written contract 있을 때, contract을 보통 K라고 그러죠, 그죠? 있을 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계약을 뭐 오럴로 했다, 구두로 했다, 이럴 경우에 이게 계약으로서 효과가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주는 거고,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거는 서면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서면을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외부적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냐, 이 점에서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그 parole evidence 룰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계약으로 표현된 거는 이제 entire agreement가 있죠. entire agreement. 이거 그 merger이라고도 하죠, 그죠? clause. 완전 합의 조항 또는 통합 조항. 우리 그 계약서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완전 합의, entire agreement, merger agreement, 이렇게 integration agreement라고도 합니다. integration, merger, entire agreement,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entire agreement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는 여기 중간에 세 번째, 두 번째 안에 supersede 한다, 대체한다, 이거죠. supersede 한다. 그 다음에 이제 conflict 있을 때는 prevail 한다. supersede 하고 prevail 한다.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이나 아니면 현재 계약을 체결할 때 있던 그런 합의는 이 계약이 supersede 하고 다른 그 충돌이 있을 땐 이게 prevail,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신에 이제 디펜스가 되죠. 디펜스, 그죠? 계약을 했다고 할 때 이제 그걸 다툴 수 있는 디펜스가 되는 거죠, 계약이.